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완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자 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동의 갈무리 김정일 원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세요. 몇 번 하니까 이게 다 익숙해지고. 네. 자, 2주에는 지난주에는 못했던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주는 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갖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스타트는 저기 그 유정글 원장님께서 좀 해주시는 건가요? 네. 워낙 그 우리 유정글 원장님께서는 그 되게 많은 다양한 케이스와 어떠한 이 다양한 어떤 그 기획 뭐 머릿속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세요. 삶의 체험 그 현장 그것처럼. 한번 진짜 부산에 탐방해서 진짜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저 이번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예. 갔다 오셨죠 벌써. 그렇죠. 방송이 나오는 기간은 갔다 오는 거죠. 잘 내놓으셨죠? 대단하신데? 오 우리 천재신데 천재? 예, 그렇죠. 이 방송 나갈 때는 이미 갔다 온 상태입니다. 네. 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우리 진행자분께서 즐김 자세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이재식 대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러셨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렵다는 생각이 더 어렵게 하거든요. 그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뇌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의지적인 아까 저기 생활태도, 학습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학습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친구들이 잘해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애들이 잘하냐면 쉬운 보상을 원치 않는 아이들이에요. 못하는 아이들은 쉽게 보상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이야기 아세요? 야동을 보는 친구들이 왜 야동을 보는가? 지난번에 그 손가락 그 교육에 이어서 지금 녹음해야지. 여기서 봤어 야구 동영상. 아니 마약을 하는 사람 당연히 마약을 그렇죠. 하는 이른바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 지난 방송에 김 대표님께서 스마트폰 한번 말씀 더 해주셨는데 스마트폰이나 IT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뇌가 노력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보를 습득하는 자세가 그렇게 돼버려요. 이건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잘한 친구들은 노력을 통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지난 방송 때 우리 란 대표님이 이제 국어도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저희도 한 5년, 한 7, 8년 전만 해도 배경지식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짜야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명백하게 배경지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고교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비문학 공부를 이렇게 해라. 이거 학습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한 3등급이나 2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은 뭐 익숙해요. 뭐에 익숙하냐면 지문들의 제재의 성격에 익숙해요. 인문제재의 성격이 익숙하고 인문제재라는 글이 갖고 있는 글의 구조에 익숙하거든요. 또 정보의 성격에도 익숙해요. 그래서 한 3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은 EBS 교재라든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들에 익숙한 아이들, 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저께 아주 충격적인 아이를 한 명 봤거든요.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온 저희하고는 신입생이었어요. 초력이었단 말이죠. 제가 이런 케이스를 2번 만났습니다. 재작년에 부산의 사립초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와서 제게 독서교육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초력은 제가 그때 중3 이상만 제가 받을 때여서 해당상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책을 좋아한대요. 초력이 좋아해봤자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가장 즐겨 읽었던 재밌게 읽었던 책이 뭐냐 그랬더니 코스모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을에 들녘에 피는 그 코스모스인 줄 알고 그렇겠죠. 설마 칼색을 코스모스 말하니? 네.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초등학생 판이 나왔나 보다. 그죠. 그게 아니라 다 봤다는 600쪽짜리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진짜 성향이 굉장하거나. 굉장하거나 좀 그래서 몇 가지 물었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때 그 아이고 뭐라고 했냐면 영재가. 좋아하는구나. 영재죠. 영재구나. 예. 학원 보내지 마세요 지금. 그렇죠. 이 친구도 그 어떤 학원도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초6인데 유반 하나의 책을 읽었대요. 사피엔스를. 이 똑같은 케이스죠. 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는 더 충격적이네. 원소를 읽었대. 부산에 괜찮은 애들이 많은데. 이게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걸 수업료를 지불하겠다라고 예, 하는 예. 아이 어머님에게 데려가십시오. 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공부만 시키면 됩니다요. 이 말씀을 드린 요소가 뭐냐면 이런 책들을 읽어낼 수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그 책으로 기억하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칼 세건의 코스모스를 10번 정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면 그 공부 따로 안 해도 된다. 다른 교과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정보를 습득한 능력이 있는 아이를 볼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 우리 이 고등학생들이 생기부를 짤 때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교과와 연계된 그 영역으로 확장성이 가장 강한 게 저는 독서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표님 교육진담에서 그 독서에 대한 바른 생각 네. 방송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 2까지 가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제제의 경우는 보통 필독서 서울대 권장도서 서울대생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 유발 하라나 제라 다이아몬드 혹은 마이클 샌델의 글들을 읽을 수 있으면 비문학의 인문지문 뭐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톰 하포드의 경제학 콘서트를 읽어낼 수 있는 친구라면 경제지문 읽어낼 수 있는 아이고요.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든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으면 과학기술 제재 어렵지 않아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을 수 있는 아이면 그 공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생기부의 비교과 독서 이제 뭐 제목밖에 못 쓴다더라. 그건 정말 하수들의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생기부를 꽉꽉 채울 수도 있고 비교과 영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더불어 국어공부도 잘한다. 독서 의미 있는 깊은 독서를 하는 친구들이 국어 잘합니다. 독서를 잘해야 독서 시험을 잘 본다 뭐 이런.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독서라고 돼 있으니까 됐네. 독서를 잘하고 어렵게 이야기하면 독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또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부산에 멋진 학생들이 있네요. 네. 책을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2명 봤습니다. 책을 최근에. 읽었다가 중요한 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유하는 과정이 있다. 그건 그 아이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네요. 멋있네요. 부모님의 교육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저번 학원에서 좀 이렇게 매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라온 원장님께서는 잘하는 애 어떤 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한다. 그 뭐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잘하는 친구들 보면 버틴 아이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사실은 다 이번 주제는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매산비라는 책이 유행했었어요. 매일 세 지문씩 독서 비문학 공부하는 거요. 저는 그 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지문은 다 똑같아요.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컨셉 잡아서 매일 하루에 세 지문씩 풀자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컨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3이건 그 전 학년이건 꾸준히 뭔가를 계속 특히 독서에 한정 짓는다면 관련된 영역을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문과 학생이라면 인문지문이나 인문지문을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문과 학생들이라면 과학기술 제재를 매일 한두 지문씩이라도 수능 볼 때까지 연습을 하면 그게 메꿔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맨날 나오는 게 양자역학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더라도 비문학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배경지식이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감이라는 그 교재가 있잖아요. 그게 잘 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제 생각엔 첫 번째, 우선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모래주머니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풀다가 모의고사 수능을 가면 아이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라고 효과를 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편집 틀을 보면 끊임없이 배경 지식을 쌓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EBS 제재 나와 있는 비슷한 제재들을 엮어서 넣는다든지, 또는 이번에는 과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과학과 관련된 물리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지구과학이라든가 이 영역별로 계속 꾸준히 그 배경 지식을 쌓아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버티는 자가 잘한다라는 건
매일 하루에 한두 지문이라도 꾸준히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강화하기보다는 공부는 약점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영역. 문과라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독해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과라면 과학기술이 조금 괜찮다면 뭐 철학이라던가 좀 어려워하는 경제라던가 이런 지문들을 연습하면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부족한 거 채우고 그리고 아까 공통되게 말씀하신 거지만 즐기는 아이들. 저도 그러거든요. 비문학 수업할 때 야, 지식의 보고야. 나도 책 많이 안 읽어. 근데 비문학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전자레인지 원리 보다가 와, 깜짝 놀랐어. 야, 뭐 양력의 원리, 뭐 헬리키트는 원리 다 들어가 있잖아. 사실 책 안 읽어도 비문학 지문만 꾸준히 읽어도 니네 되게 많은 지식이 쌓일 거야 라고 하고 정말 그걸 충실히 따라오고 그 즐기는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 한정되어 있고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을 거 2, 3등급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끈기를 가지고 버티자 대신 버틸 때 효율적으로 버티는 게 내가 잘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거 중심으로 꾸준히 연습하고 확인받자. 그러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부 좀 하는 아이들 보면 딱 알거든요. 아 얘는 정말 공부 잘하겠다. 이 친구 좀 부족하겠다. 대화에서부터 앉아있는 자세 또는 아이들이 어떤 쓰는 어휘력부터 차이가 많이 나요. 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성취 그 어떤 목표가 명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일단 공부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문제를 풀잖아요. 그 문제를 풀면 정답률에 의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췄다는 거에 대한 희열을 가지는 친구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정답률이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다음 단계 올라가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맞히면 기분 좋고 실력이 올랐다 생각하는 거예요. 맞히면 현재의 모습을 확인한 거거든요. 내가 틀려야 다음에 실력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맞히면 자기는 만족스럽지만 그건 자기의 현재의 수준보다 난도가 낮거나 적당한 수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야죠. 틀리면 그 아이가 실수거나 뭐 좀 이해가 부족했던 거였을 뿐인 거고요. 이 친구가 상위권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좋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난도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아까 말씀하신 컨텐츠에 대한 제공도 선생님이 티칭보다는 코칭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시기도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양을 늘리기 위해서 같은 무게를 들었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걸 해놔야 그 운동하는 사람의 근육이 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도 견뎌내야 되는데 성취욕이 명확한 친구 또 공부를 즐기는 친구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선생님 지도를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 비문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수준보다 한 단계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아까 그 전자레인지 얘기하셨잖아요. 자이로 드롭이라고 서울랜드 가면 있거든요. 떨어지면 그 브레이크를 멈춰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장 원리로 멈추는 건데 전 너무 즐거워요. 그 같이 즐거운 아이들. 그 즐거운 아이들은 경제나 철학이나 또는 어떤 어떤 과학에 대한 점을 읽으면서 새로운 걸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성취욕 있는 친구들은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그 난도 있는 지문들을 주어서 공부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조금 제가 팁을 드리면 정답률에 의존하는 공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답률은 현재의 것을 확인할 뿐 실력 형성에는 우리가 그 제자리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좋으신 말씀이에요. 예. 이게 그 아까 즐긴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거든요. 문과 아이들이 과학기술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즐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기술의 거부감을 기본적으로 느낀다는 거거든요. 근데 뇌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란 대표님이나 이 대표님 말씀하는 것처럼 문과 학생들이 과학기술 제재 더, 이과 학생들이 철학이나 사상 제재 더 해야 돼. 더 읽으면서 익숙해져서 그렇죠. 네.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이 즐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즐긴다고 얘기한 가장 이유는 단순해요. 그 어떤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즐기지 않으면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궁금해하지 않는데 글을 읽어서 뇌가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즐겨야 궁금한 거죠. 아니
소개팅을 나가는데 제가 얘기해요. 소개팅을 나가는데 여자가 안 궁금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 자신의 정체성. 제가 녹음하겠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아니 야 네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네가 안 궁금해. 야,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봐. 그럼 너는 어떤 애야? 이러는 거야. 너는 그 소개팅 해주는 애에 대한 신뢰가 1도 없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넌 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왜?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마 소개팅 나간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너는 기억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야만이, 그러니까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용어로 설명해 드린다면 궁금하다는 거고요. 궁금하다는 것은 알고 싶다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야 글을 읽어낼 수 있죠. 이게 아주 출발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 자세가 어떤 스타트업 자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들 지금 배고프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특별히 제가 더 알겠습니다. 덧붙여 네. 굳이 만약에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인다면 그 아까 사례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례에 남는 애들이 한 몇 명은 좀 있었는데 좀 집요함 같아요. 집요함. 그러니까 그냥 정말 다른 애들이 다 평범하게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뭐 문제 풀고 정답 맞추던 했는데 이게 틀렸으면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런 남는 애가 좀 애들이 있어요. 정말 집요해요. 그래서 질문도 끝까지 와갖고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하는 애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뭔가 공통점 요소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청취자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와 결합해서 좋은 지점을 찾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4주 마지막 방송으로 각각의 원장님들의 핵심 노하우 방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교육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